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라이스의 다트입니다. 오늘의 짧은 비디오는 LLM 평가에 관한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LLM 평가에 대한 교육적인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LLM 평가가 무엇인지, LL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어떻게 유용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스택에 대해 생각할 때 그거죠. 아마 여러분은 LLM과 함께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RA기를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거고요. 아마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와 함께 조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커스텀으로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마도 관찰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거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즉 LLM 평가는 LLM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LLM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 사용자 경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알겠죠? 좋아요, 나빠요.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것들, 골든 데이터셋 같은 것들, 아니면 큐레이션 된 데이터셋 같은 것들이죠. 이게 좋은 예와 나쁜 예의 차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내 시스템의 일부를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LLM 모델 같은 거요. 이런 종류의 사용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니면 테스트나 예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부서지거나 부서지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나요? 아니면 아닐까요? 물론 LLM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매트릭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다룰 내용은 LLM, 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LLM이 판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RAG 파이프라인의 예를 생각해 보면 여기 LLM이 있어요. 한쪽에는 입력이 있고 다른 쪽에는 출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RA기에서 입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건 아마도 사용자의 질문일 거예요. 우리는 RAG 프로세스를 통해 벡터 저장소를 이용해서 그 특정 질문이나 작업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주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출력은 그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제가 측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가 RAG 관련성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이 경우에는 RAG 프로세스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검색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측정하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환하는 그 조각이 정말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나요? 알겠죠? 그 질문에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별로 관련이 없나요?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검색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범위에 대해 검색 평가를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참조 텍스트를 질문과 비교하고 있어. 그리고 참조 텍스트가 질문에 답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특정 쿼리가 있어요. 그걸 주입하고 여기 특정 참조 텍스트가 있어요. 그걸 주입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위의 내용을 비교해봐. 그리고 그 조각이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지 대한 레이블을 줘요. 그래서 이 모든 아이디어는 LLM이 판사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레이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디버깅의 신호로 사용하거나 시스템의 일부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발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LM 팀들 중 일부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평가만 사용하는 경향이 아니라 실제로 루브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많이 맞춤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기본 제공 평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미 어느 정도 작성된 템플릿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최고의 팀들은 아마도 환각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정말 많이 맞춤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좋은 코드 생성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맥락에서 불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LLM 평가의 카테고리가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것들이 항상 만들어지고 있고 그건 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맥락에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LLM 평가가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신호의 좋은 지표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나 만약 네가 그것들을 정의하고 이게 중요한 루브릭이야라고 결정했다면 그게 아마 하나의 이유일 수 있지만 EBR을 실행하는 실제 작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사용자에게 물어본다고 해보자.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 대해 요약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봐. 정말 긴 복잡한 것에 대한 좋은 요약을 만들어줘. 책이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 전쟁과 평화 같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좀 줘봐.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보여주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라고 물어본다면 전쟁과 평화 책의 요약을 라는 거죠. 인지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작업이 두 번째 작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M을 판사로 생각할 때 그게 첫 번째 작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 할 거예요. 한 번 환각을 일으켰다면 두 번 환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대답은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또 아주 다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즉 LLM을 판사로 사용하는 작업은 인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LLM 평가가 좋은 지표가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LLM은 실제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잘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래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더 쉬운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마도 최선의 방법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본 한 가지는 연속적인 숫자, 평가나 점수, 성향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우리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좀 가져올게요. 이건 아파르나의 엑스포스트예요. 앨럼을 판사로 사용할 때 우리가 그들을 연속적인 점수의 맥락에서 사용할 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걸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주된 아이디어는 우리가 진행한 이 실험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철자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100번 반복했어요. 철자 오류의 수가 제로. 그래서 100%까지 갔어요. 철자 오류. 그래서 단어 수를 우리는 0, 10, 20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어요. 10, 20, 30, 40, 50 등등. 그래서 아이디어는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LLM을 판사로 사용해서 만약 철자 오류가 없다면 점을 줘라고 말했어요. 만약 모든 게 철자가 틀리면 100%를 줘.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선형 범위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맞죠? 만약 당신이 그걸 반복해서 진행한다면 우리는 10%의 단어가 철자가 틀린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어요. 20%, 30%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10% 지점에서는 그 판사, 즉 LLM 점수가 예를 들어 1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20%에서는 D가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린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테스트로 진행해 봤고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LLM은 수학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문제는 LLM을 판사로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그걸 성향 점수나 연속 점수로 사용할 때 그게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신호를 정말로 망쳐버려요. 그리고 LLM은 분명히 단어와 언어에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 그렇게 미묘하게 사용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사용할 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당신은 데이터 포인트 세트를 수집하고 싶을 거예요. 혹은 이 경우에는 우리는 몇 가지 흔적을 보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판사로서 특정 요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는 환각된 것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 필터를 추가해서 이게 내 흔적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환각된 요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나는 그 모든 흔적을 모아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왜 내가 특정한 환각을 경험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만약 당신이 그런 걸 성향 점수로 시도한다면 그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집하는 것들도 역시 일관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LM을 판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교육적인 요약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LLM 평가에 관한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을 즐기셨기를 바라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인라인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